유튜버, BJ를 비롯한 크리에이터분들 종합소득세 창업세액 감면 적용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 2025년 하반기 현재 다시 한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창업 감면 대상이 맞는지 점검을 시작한 건데요. 이미 세액 감면을 적용하셨거나 세액 감면 적용을 위해서 사업자 등록을 올해 진행하시는 분들은 꼭 이 내용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특히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코드로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 이 영상을 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원준 세무사입니다. 크리에이터 분들에 대한 창업 감면 이슈는 과거부터 쟁점을 달리해서 계속되어 왔는데요. 창업 세액 감면이 100% 또는 50%를 감면해주는 엄청난 혜택을 주는 항목이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려는 납세자와 그 감면을 막으려는 국세청의 다툼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슈가 크게 두 번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슈였죠. 이건 크리에이터 분들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었는데 언론을 통해 크리에이터 분들을 특정해서 이슈화가 됐었습니다. 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사업장을 설립하면 50%가 아닌 100%를 세액 감면해주다 보니까 과밀억제권역 밖에 위치한 비상주 공유오피스 등에 형식적으로만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활동은 과밀억제권역 내에 영위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국세청에서 대대적인 점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과밀억제권역 밖에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라도 실제로 사업장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는 납세자분들도 많이들 인지하고 계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슈는 이제 업종 이슈였는데요. 이 창업 세액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세법상 창업에 해당할 것, 두 번째는 창업한 대표자가 청년에 해당할 것, 세 번째는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할 것, 네 번째는 세법상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할 것, 이렇게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 중 마지막 업종 요건이 이슈였습니다. 창업 세액 감면 적용을 위해서는 이제 법에서 열거한 업종에 해당해야만 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크리에이터 분들이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과 인적 용역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사업자 등록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2023년까지 과세사업자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은 통계청 산업분류표상 창업세액 감면 대상인 정보통신업에 해당했지만 면세사업자인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통계청 산업분류표상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이 두 업종을 언급해야 하다 보니까 헷갈리지 않게 과세사업자와 인적용역 사업자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인적용역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액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게 되니까 별도 검토 없이 과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업종 요건부터 맞추고 본 건데요. 그러다가 2024년에 통계청 산업분류가 10차에서 이제 11차로 개정되면서 인적용역 사업자도 정보통신업으로 분류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 이제는 감면 대상 업종으로 분류되어 인적용역 사업자도 창업세액 감면 적용 가능하겠구나 라고 해서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는 이점이 있는 인적용역 사업자로 많은 분들이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세액 감면도 적용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의 전문가들은 해석이 2가지로 나뉘어졌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인적용역 사업자도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1인 창작자도 이제 업종 이슈가 해결되었고 사실상 과세사업자나 면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법상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실질은 거의 비슷하니까 창업세액 감면 당연히 가능하다. 경정청구나 이제 심판청구를 통해서 실제로 세무서에서 환급도 받았다라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감면 적용이 좀 모호하다. 왜냐하면 이제 업종 요건은 충족했더라도 인적용역 사업자는 창업 감면 3번째 요건인 이제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면 적용이 모호하다라는 해석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해 초에 감면 적용이 모호하다라고 해석해서 이제 블로그도 작성하고, 그리고 제 고객님들께는 이 부분을 안내드려서 이제 희망하시는 분들은 보수적으로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로 정기 신고를 하고, 이제 추후에 명확한 해석이 나오면 이제 무료로 경정을 진행해 드리겠다고 안내드리는 적이 있는데요. 인적 영역 사업자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또는 보지 않는다 여부가 법령에 명시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재부 유권 해석이 정말 중요한데요. 감면 적용이 모호하다라고 판단한 근거는 국세청과 기재부는 인적 영역 사업자를 과거부터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기업에 한해서 접대비 기본한도를 1,200만 원이 아닌 3,600만 원으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8년에 인적영역 사업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본한도 1,200만 원을 적용해야 한다는 유권 해석이 나왔어요.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접대비 한도 이외의 규정에 대해서도 인적영역 사업자에 대해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때 일관되게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적영역 사업자를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논리는, 인적영역 사업자는 이제 개인의 전문 역량을 중심으로 인적 또는 물적 시설 없이 영위하는 사업 유형이므로 설비, 고용 등 물적, 인적 기반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전제로 한 중소기업 조세 지원 취지와 그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창업감면 적용 시에도 인적 영역 사업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배제되는지에 대해서 2024년에 기재부의 전문가들이 많이 질의를 하였는데요. 이 기재부 해석이 2025년 상반기에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답변이 조금 모호하게 나왔어요. 대표적인 유권에서 함께 보시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 감면 대상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해야 하고,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단정할 수는 없고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실제 사업 형태를 봐서 결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2025년 7월에 이를 깔끔하게 종결하는 기재부에서 새로운 예규가 나왔습니다. 이 예규는 인적 영역 사업자는 면세사업자 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해석했어요. 이 예규로 인해 현재 기존의 감면을 적용해서 신고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서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어떤 코드로 사업자 등록을 했는지보다 사업의 실질이 인적 영역 사업자에 해당하냐 또는 해당하지 않느냐에 관한 건입니다. 이슈가 발생 가능한 납세자 유형을 정리하면, 첫 번째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코드, 그러니까 즉 인적 영역 면세 사업자로 등록하고 창업 감면을 받으신 분들. 그리고 두 번째로 혹시라도 창작업,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로 등록하고 창업 감면을 받았지만 실제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이 없어서 실질에 따라 인적 영역 사업자로 판단될 수 있는 분들.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이제 국세청에서 챌린지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어떤 경우든 세액 감면이 배제되지 않으려면 인적 영역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데, 인적 영역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물적 시설 또는 인적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제 물적 시설이란 사업에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장 또는 필수 설비를 갖추거나 임차한 것을 말하고, 인적 시설이란 주된 업무에 대해서 타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국세청과 이슈가 발생해서 세액 감면을 추징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편집자나 PD, 매니저 같은 근로자 형태 또는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한 사실, 그리고 스튜디오나 방송 촬영 장비 등 사업 설비를 갖춘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사업 초기에 이 부분을 담당 세무사님께 컨설팅을 받고 과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인적 물적 시설도 세팅이 되셨다면 설사 세무서에서 소명 요청이 오더라도 소명이 수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인적 영역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창업 감면을 적용받으신 분들은 설사 인적 영역 사업자로 등록하셨더라도 이제 인적, 물적 시설 갖춘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서 이제 인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정을 받았다면
창업 감면은 추징되지 않더라도 더 이상 면세사업자가 아니므로 이제 신고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가 추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득세든 부가가치세든 추징을 당하면 납부해야 할 세금에 가산세까지 합산돼서 부과되기 때문에 이 세금 폭탄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부가가치세가 혹시 과세되더라도 이제 유튜브 영세율 매출이 주를 이룬다면 부가가치세 추징 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고, 이제 종합소득세에서 부가가치세만큼은 이제 소득이 제외되기 때문에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이제 유불리 사항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적 물적 시설이 없이, 그러니까 직접 기획, 촬영, 편집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혼자 진행하시기 때문에 인적 영역 사업자로 이미 면세사업자 등록을 했던 크리에이터 분들은 창업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방법이 없는 걸까요? 다행히도 방법은 있습니다. 현행 예규에 따르면 인적 영역 사업자를 폐업하고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미디어 컨텐츠 창작업으로 과세사업자를 새로 등록한 경우에 창업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본인이 해당하신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신 후에 의사결정을 해서 과세사업자를 새로 등록해서 창업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막 세무서에서 과세를 챌린지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점검 대상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과세 동향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는데요. 아직까지 인적영역 사업자가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한 쟁점으로 판례가 형성된 것은 없습니다. 추후에 쟁점이 확대돼서 행정소송으로까지 진행된다면 최종 결정은 법원에서 결정될 사항이라서 어떤 해석이 맞다, 틀리다를 현재 시점에서 명확히 단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가 형성되지 않으면 예규에 따라 행정처리가 되기 때문에 현재 납세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 부분을 유의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법 개정 이전에 기존 창업감면 적용을 받으려고 올해 사업자 등록을 하시려는 분들은 이 부분을 꼭 인지하셔서 의사결정하시기 바라고요. 이미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창업감면을 적용받으신 분들은 아직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